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임승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 또 원정일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6월 30일 경마인데요. 사실상 뭐 7월달 경마죠. 금요 경마가 6월 30일, 7월 1일, 2일이 서울 토요일, 일요일인데 7월 경마가 된 것 같습니다. 월말이지만 월말이 아닌 그러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새롭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만 펼쳐졌던 야간 경마가 이제 토요일로 확대가 됐고, 일요일은 뭐 11시? 네, 시간이 좀 많이 조금 늦춰졌네요. 뭐 한 1시간 정도 네. 늦춰진 상황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부산에 갈람버트? 뭐 외국 영국 기수인가 뭔가 한 명이 와서 뭐 꼼지락대고 있다는 점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 30일 금요 경마 정복조 시즌4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우리 박 소장이 8경주, 10경주, 원정일 연이 5경주, 9경주, 임승진이가 3, 6경주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1000m 6등급 경주입니다. 2세마 경주입니다. 8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뭐 현장에서 일단은 뭐 4번마 테이크포스가 강축으로 팔릴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뭐 일단은 강축마보다는 그래도 도전세의 나름대로 좀 포인마 완성도가 좀 느껴지는 마필 6번마 에이스 돌풍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기록상 밀리는 건 맞아요. 이 마필은 이제 뭐 복승식보다는 뭐 3복승식으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을 그런 마필인데, 일단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이 쏘고 나갔을 때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마필. 마필은 이제 좀 빠르게 변함을 보일 수 있는 포인마다 보니까 약간의 좀 복병 세력이 될 것 같은데, 뭐 기본적인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스타트 능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6번마 에이스 돌풍을 1경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이번 1경주 신마경주가 그냥 연중에 펼쳐지는 보통의 신마경주였다면은 사실상 나머지 그 싹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그렇게 전력 승부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4번마 태스크포스가 워낙에 도입 당시부터 또 망아지 조본을 달고 조교할 때부터 워낙 소문이 나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괜히 너무 센 놈하고 붙이다가 또 적응을 하기도 전에 마탱이가 좀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타는 경우도 좀 보통의 신마 경우 좀 많은데, 이건 뭐 4,200만 원 우승 상금 걸려 있습니다. 전력 질주를 전 다 한다면은 이 5번마 경주의 두레박이 4번 옆에 붙여가지고 끝까지 한번 자존심 대결을 펼쳐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주의 도래박. 경주의 두레박. 갑자기 말이 나와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4번 태스크포스도 좋고 5번 경주의 도래박도 좋다 이 말이에요. 예. 자, 4번, 5번, 6번. 일단 4번만 태스크포스는 타임상으로 뭐 앞서 있고, 또 준비도 오랜 기간 했고, 5번 경주의 도래박 같은 경우에는 주행검사 때 기존의 재검마들, 기존에 뛰던 애들과 주행검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야, 너 상당하구나, 좀 가려져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번 에이스 돌풍도 아까 우리 원정일이가 이야기했듯 또 카우보이 칼의 자막 또 포인마 아닙니까? 잠재력 면에서 밀리지 않는 말이고, 1번마 백년시대의 설명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주행검사 내용 상당합니다. 타임상으로는 좀 밀리는데 한 바퀴 내내 여유가 있었고 투지와 근성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또 김도현이라는 이제 이 기승 기수가 문제, 상대적으로 네임밸류에서 많이 떨어져서 인기도에서 좀 밀릴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요 1번 백년시대 주행검사 때 뭐 흥 맞춰볼 거 다 맞춰가면서 정말 실전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엿봤습니다.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 자체도 사군말 차세대하고 연일 병합까지 하면서
걸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또 망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번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1번 게이트를 잡았습니다. 백년시대 맘먹으면 저는 김도현이가 한번 선행 한번 쏴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번 백년시대까지는 필수 관심권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 경주입니다.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됐습니다. 네, 1번만 명신파워 축으로 인정을 하고 출발할 생각입니다. 데뷔전은 뭐 워낙에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의미도 없었고 고 뛰자마자 또 종자골염을 앓는 바람에 꽤 오랫동안 쉬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잠재력을 반듯하게 보여줬습니다. 1번 게이트까지 받아들었기 때문에 이 상대가 너무 허접해서 배당이 없다라는 게 뭐 유일한 아쉬움이랄까 뭐 그 정도로 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명신 파워 대가리 놓고 갑니다. 먼저. 네, 자 거리가 늘어나서 이번에는 좀 해볼만하다 생각이 됐는지 역시 조인권으로 안장을 교체해 놨네요. 자 8번 스페셜 파워인데 용화필이 이제 발주가 조금 안 좋았어요. 데뷔전 당시 주행검사 때도 그랬고 이제 발주가 조금 밋밋하고 따라가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라스트 걸음은 남아서 걸음이 좀 충분히 좀 자기가 좀 스피드를 보강했고 탄력이 딱 나와줬을 때 경주가 끝나버리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이제 8번마 스페셜 파워가 1300m 거리를 늘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계속 바닥권 성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덜 팔릴 수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만 자 분명히 이마필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발주 뭐 게이트가 안쪽이 아니라 외곽에서 좀 더 무리해서 좀 더 힘 소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선에 좀 붙어줄 수 있는 조인권이 안장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배당적인 가치 메리트는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8번. 8번만 스페셜 파워는 1300이 더 낫다. 네, 그렇습니다. 1300이 차라리 나은 말이고 등자까지 교체가 됐다.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1번 명신 파워는 뭐 이번에는 용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는 뭐 1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또 번호도 안 좋았고 등짝도 기모수였고 자,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1번 게이트에 또 다실바 한 장까지라면은 뭐 역시 박 소장이 언급했듯 강하게 말했듯 충마로 소설이 없고 이제 후착인데 원정일이가 언급했던 8번 스페셜 파워 그리고 나머지 말 중에 3번만 아토미지가 지난번에 외곽에서 진짜 아무것도 못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인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비록 1300이지만 준비도 잘 해놨고 조건도 좋아졌고 또 송경윤이 안장인데 또 직전 대비 감량까지도 생겼고 3번 아토미지 배당판에 인기만일 것 같은데 팔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말 3번 아토미지가 되겠고 들 팔리는 말 중에 에라나 백아원이 지난번에 늦바라라고 막판에 힘을 보입니다. 김명신이가 가끔 가다가 말을 몇 마리는 안 타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일을 좀 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에라나 백아원 기본적으로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선두권 공략까지 충분한 스피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라나 백아원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11마리입니다.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전반전의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조교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8번 알렉토라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이제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발주적인 부분에서 좀 미스가 나왔죠. 외곽으로 심하게 기대는 악벽을 좀 보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라스트 걸음을 잘 뽑아내줬고요. 자, 이번에 펜타일즈랑 뭐 강하게 병합하는 모습까지도 충분히 뭐 단단한 모습을 만들고 나오는 만큼 자 29조 마방 조인권이 안장 소속조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타주는 거는 뭐 인기마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2번마 비카브더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주 조건에 따라 선입도 되는 마필이지만 이 조건에서는 저는 선행을 꼭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선행을 갈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비카 오브 더 선을 관심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승진이가 이번 3경주를 방송 준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일단 포인트는 배당판에 팔리는 말 중에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가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였던 성적 때문에 이번 3경주 뭐 뚜렷한 지금 돋보이는 충막감이 없어서 얼레벌레 배당판에 인기를 모을 말인데요. 정말 최근에 후회 없이 말에서 먼지가 나도록 진짜 패대기를 친 성적입니다. 저는 더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에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 완전히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또 지금 양쪽에서 언급했던 뭐 2번 비카 오브 더 선이라든가 뭐 8번 알렉토는 안고 가는데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종합지 백판 쪽에 노림수 말입니다. 최근에 뛴 게 없어서 당연히 무조건 팔릴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잠재력 면에서는 절대 밀릴 일이 없는 말이고, 또 이번 경주를 겨냥해서 정말 오랜 시간 마방에서 공을 들이고 나옵니다. 또 편성도 그야말로 제대로 만났다, 딱 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잡이 불안한 인기마가 있고, 또 종합지 백판 쪽에 노림수 말이 있습니다. 승부 경주로서 필요 충분 조건이 딱 갖춰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이가 일찌감치 승부의 칼을 꺼내들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3경주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방송 준 메인 배당 승부처입니다. 함께 하셔서 짭짤하게 한구라 해내고 금은정마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600에 6등급입니다. 단촐하게 8마리 출전합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단출할 뿐만 아니라 아주 뭐 약한 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전 마필들 이번 주에 이제 준비하는 거 보면서 아까 그 3경주에 나왔던 알렉토하고 황금 독수리하고 같은 경주에 나오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알렉토가 그 독수리 오형제 적 아니에요, 그죠? 알렉토인가 그거는? 몰라요.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였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저는 알아요. 텔레비가 없었구나 그때. 독수리 오형제가 몇 년도에 시작했는데 텔레비가 없어. 우리 집 텔레비 다 유치원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요. 한 80년대쯤에 했던 뭐 만화 영화 같은데. 그때는 내가 데모하느라고 못 봤네. 자, 느린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 8마리 편성입니다. 1번, 2번은 이건 뭐 도저히 선두권을 쫓아가기도 버거울 것 같고, 결국 3번마 커크 미니스터가 이 직전 경주 때 끝걸음 자체는 뭐 여유가 없었지만 상대 마필들하고 그 전개 속에서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경주마의 어떤 기본기는 잘 갖춰진 모습이다. 마지막에 특히 그 텍사스 루비하고 맞붙었을 때 보여준 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의 강자가 꽤 좋은 걸음으로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넘겨주지 않는 그런 모습. 나머지 마필들한테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내용을 지금 기대할 수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기 때문에 3번은 충마로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근데 독수리 오형제가 왜 나왔어요? 황금 독수리 하고 아까 3경주에 알렉토하고. 근데 황금 독수리 왜 말을 안 해요? 얘기했잖아 지금. 안 된다. 나오면은 재미있겠다 했고. 황금 독수리가요? 그 재미가 아니고. 같이 나오면, 네. 같은 편성에 나오면 독수리 오형제 나오는 그 황금 독수리와 알렉토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을 잘 안 하고 해서 그런가 봐요. 명신 파워에 아까 배가원 얘기하시길래 진짜 명신이가 이거 배가원 끌고 들어오면은 명신 파워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언뜻 들었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서. 명신 파워에 김명신이 들어오면은. 명신 파워가 어디 있어요? 아까 이경주 때 우리 설명했었잖아요. 뭐 설명을 좀 조리 있게 좀 해봐요. 뭐 왔다 알겠습니다. 가운데에서 지금 정리하는 사람 헷갈리게 지금 왔다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 원장님. 네, 뭐 커크 미니스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승부처로 잡았다가 또 옆에 계신 우리 이승진 위원께서 커크 미니스터를 추천해 주신 바람에 제가 이제 등에 땀이 좀 잠깐 났었던 그런 마필이고, 여러 마필을 추천드렸던 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스타트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마필들 속에서
앞선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렸던 마필이고 박 소장님께서도 추천을 하셨습니다만 출전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다가 한 표를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 앞선 출하이가 가능했었던 만큼 이번 경주도 앞선 가는 마필이 그다지 많지 않다. 다시 한번 연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3번마 커크 미니스터 추천드리겠습니다. 3번마 커크 미니스터. 지난번에는 정말 짭짤한 노림수 말이었는데 이번에는 편성이 이 모양에 따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천대가리로 팔릴 상황이고 좋은 말이잖아요. 데뷔전 때는 감기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고 그 뒤로는 뭐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3번 커크 미니스터 당연히 봐줘야 될 말이고 나머지 말 중에 6번마 피치치가 좋아진 건 없습니다. 이제 등짝만 최근에 이제 도현이에서 임성실로 바뀌었는데 과연 이제 빠따 차이에서 얼마만큼의 좀 자기 기량을 좀 끌어올려 줄지 과연 빠따의 차이가 있을지 그 점이 관건이 되겠고 나머지 말 중에 이제 5번마 세다 김봉겸 마주가 7번마 가오 세다 이 두 마리를 같이 내보냈는데 가오는 아직은 뭐 가오를 잡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요. 5번 세다도 사실 뭐 세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만은 최근에 꾸준히 보였던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갖춘 말입니다. 1600이지만 거리가 늘었지만 선행마가 선전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저는 거리보다는 얼마만큼 편하게 댕을 가느냐 힘을 쓰지 않고 가느냐라고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5번만 세다가 이번에야말로 널널한 좀 독땡 찬스가 아닌가. 만약에 편하게 선행 전개만 이루어진다면은 5번 세다까지도의 가능성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5등급의 11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금연영화 방송 준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박소장 듣습니다. 역시 포인트는 1번마 로열 켈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고받을 때가 다 돼서 돌아온 느낌이라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 준비 상태라든가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을 봤을 때는 여기서 1번 게이트에 1000m 1번 게이트라면은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현장 컨디션까지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일단은 11마리 마필 가운데 드러난 전력으로는 가장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5번만 해피레이드입니다. 제가 데뷔전 때 전혀 관심을 모으지 않았던 말을 제가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추천했던 이유가 조교 때의 그 조시발 갱기였습니다. 5굴에 올라와서 임승진이가 좀 덜 봤단 말인데 이번에 그 조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종윤이가 지난번에 타보고 너무나 좀 아쉬웠다. 한 번 더 타자라는 내용도 있고 소백적 모습도 데뷔전 때 추천드렸던 그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5번마 해피레이드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준 메인으로 준비한 원정일의 이유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이번 경주의 승부를 잡는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선행마가 불안하다. 선행 갈 수 있는 인기마가 불안하다. 첫 번째 포인트가 그겁니다. 현장에서 아마 9번마 썬레이저가 중심으로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인데요. 물론 조선권이 안장이고 선행 갈 수 있는 찬스는 잡았고 게이트가 좀 밀려있다라는 거 말고는 불안 요소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경주 9번마 썬레이저가 선행을 가기에는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썬레이저가 선행을 안 가도 된다라는 보장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승부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당연히 저는 썬레이저가 빠졌을 때의 배당을 놓고 들어갑니다. 지금 언급된 마필들 중에 안쪽 1번마 로열 켈리, 5번마 해피 레이디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복병 마필로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인기마가 이제 8번마 스피릿 우먼인데 이것도 지금 올라와야 올라오나 보다지 언제 올라오겠습니까? 그죠? 놓고 때리기에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언급되지 않은 마필 중에 10번 맛 벙글벙글, 3번 맛 다르마 이 정도가 또 한번 인기를 모을 텐데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원정일의 충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충마에 대한 자신감을 여러분께 좀 강하게 좀 어필을 드리면서 자 인기맛 8번 9번 부러졌을 때 받쳐갈 수 있는 1번과 5번이 있다. 자 거기에 원정일이 믿을 수 있는 충마에 붙인다라고 한다면 배당 자체는 상당히 좀 짭짤한 오경주가 될 것입니다. 오경주 승부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원정일이가 준비한 금요일 밤 오경주는 방송 준 메인 승부입니다. 짭짤하게 체포할 수 있는 배당 막권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역시 시원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에 모두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 방송 메인입니다.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선 준메인이 인기마 쪽에 역습을 가할 수 있는 폭탄 배당마 한 마리가 있었고 또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가 있었다라는 내용이라면 이번 6경주 역시도 지금 판때기를 보니까 4번마 당대 알파가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으게 생겼습니다. 데뷔하고 나서 4연타를 때리고 있고 또 거기에 3연승을 때리고 있는 5조 이병복 마방의 신의 기대주로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모으겠는데 일단 56.5로 올라간 부담 중량은 저는 뭐 탓할 게 없다고 봅니다. 이미 육군 시절에 뭐 그 정도의 부담 중량을 또 짊어져 봤고 또 이가 최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으로는 뭐 하자를 잡을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쪽에 이번 전사의 후회라는 상대라는 겁니다. 이 전사의 후회라는 말이 전형적으로 단거리에서 물고 튀는 완전히 푸다닥과 그러니까 시원하게 물고 튀어버리면서 짧은 거리에 입상을 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전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 당대 알파 그동안에 쭉 선두권 전개로 해서 연승을 때렸는데 이번만 전사의 후회가 굉장히 불편할 상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번 당대 알파를 좀 고민 중입니다. 얘를 과연 인기도대로 축으로 갈까 아니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번만 전사의 후회 때문에 분명히 많이 불편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후차로 돌려갈까 일단 고민을 좀 때리고 있고 이번 6경주를 이제 그러한 가운데 승부로 준비한 이유인 노림수말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졸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주행 압력도 좀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삐지는 습성 등등 이런저런 내용으로 능력 발휘가 안 되던 말인데 이번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힘도 부쩍 차버렸고 또 새벽 조교 때 병합 조교를 통해서 주행 압력도 완전히 좀 잘 만들어 놨고 또 모든 요건도 이번 경주를 보니까 딱 걸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놈을 노리는 포인트 그러니까 4번 당대 알파의 약간의 부담감과 더불어서 최근에 졸전을 치르고 있는 이유를 해소하고 나오는 그 노림수말이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를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과 현장 속보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개가 끄덕거려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6경주 방송 메인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한구라 해내자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800에 혼합 3등급입니다.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오픈 더 스카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필이 이제 1800m를 또 도전을 합니다. 상승세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가 턱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는데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승급전이고 1400을 뛰었고 직전 경주 착 차이 크게 많이 나지 않았고 타임도 그다지 좋지 않은 마필을 왜 추천드리냐? 감량이라는 거죠. 감량의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 마필이 이제 540kg, 굉장히 이제 주폭과
탄력 거기에 스피드까지 겸비한 그런 마필이에요. 뭐 아직까지도 3세 마필이고요. 거세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아직도 보여줄 게 있다라는 걸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뭐 경주거리 늘었고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5번마 오픈 더 스카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능력상 자력 추입이라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경주의 앞선이 과연 어느 정도 1800m에서 능력을 보여줄지 뭐 예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또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입말은 하나 보고 있습니다. 6경주까지 뭐 큰 능력 있는 추입마가 출전하지 않고 있고 맨 단거리다 보니까 조금 좀 세심하게 주로의 특성을 살피셔야 되겠는데, 일단 추입이 영 안 되지 않는다, 뒷심마필이 직선에서 올라온다 싶으면은 저는 10번마 5매의 추입을 요번 편성에서 요번 찬스에서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윤이보다는 전 2배는 낫다 봅니다. 이효식 기수 안장으로 바뀐 것도 좋고, 또 이 마필 자체의 어떤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개상 추입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10번마 5매를 배당 추천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매. 오픈 더 스카이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뭐 완전한 여유를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올라갈 레이팅을 의식해서 정말 많이 이기지 말자라는 게 눈에 확 보여요. 상대마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적당하게만 이기는, 맘먹고 방금 당시에 몰아버렸으면 저는 뭐 대차로 갖다 꽂아버렸을 그런 경주로 봤습니다. 오픈 더 스카이.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오픈 더 스카이가 정말 맘먹고 몰아버렸으면 대차로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다면 만약에 여기서 승군전에 부담 준량을 한 55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부담 준량을 의식한 말몰이, 그러면서 승군전에 52를 받았다면 뭐 저는 얘는 강축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5매 추입 우리 박 소장이 언급을 해줬고, 팔리는 말 중에 저는 좀 안 될 말들 한 2마리 소개시켜드릴게요. 1번마 담양한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더그랜드에 붙여서 한 방으로 잡아냈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1800입니다. 짧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8번 퀸레강스는 뭐 순구운전이라서 좀 덜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거리에 대한 단점, 부담감이 있죠. 다리가 앞다리 세는 게 높아서 장거리는 좀 짧은 말로 1번하고 3번. 3번은 좀 덜 팔리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1번하고 3번은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하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300에 5등급 안말 경주고요. 뭐 나온 말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뚜렷한 왕대가리, 그러니까 완빠따 1강의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한 3파전 구도로 기본 팔리더라도 뭐 2배, 3배 이런 싸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와중에 또 선행을 나갈 수 있을 법한 애들은 많은데, 확실히 이게 단독 선행이다라는 그런 윤곽도 분명치 않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뛰어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다 따져봤을 때 이번 경주는 선행마 하나가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놈 놓고 때리는 경주예요. 선행 가는 놈 놓고 때리는데 깜빡이 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한방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최종 판단을 했고, 뭐 구멍수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선행 가는 놈 놓고 능력 있는, 따라가서도 2착은 충분히 될 수 있는 놈 한방 시원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가는 놈이 뭐예요? 선행 가는 놈? 그거 알려드리면 지금 한방에 그게 대가리 발 아니에요? 그게 대가리 아니에요. 인기도를 좀 봤으니까. 인기도를 보고. 그럼 8번 라이징 코리아가 선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예? 8번 라이징 코리아는 어차피 인기 1위니까. 네. 라이징 코리아가 아닌 여기서는 다른 말이 선행을 간다. 거기에 붙여서 한 방을 노리겠다 이겁니다. 8경주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600에 4등급의 9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금요일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다시 한번 경주를 치르고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이놈 저놈끼리 한 번씩 다 힘겨루기를 해봤던 9마리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굉장히 좀 책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요놈이랑 띄었고 요놈이랑 띄었고 하다 보니까 책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메인 경주 중심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자 후차권에서 일단은 뭐 4번마 더스타즈, 뭐 5번마 런스타, 6번마 핑크블레이드, 외곽에 뭐 8번마 바로가, 자 이러한 마필들이 모두 다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 중에 조금 더 걸음이 있겠다라고 보는 마필, 4번마 더스타즈, 그리고 6번마 핑크블레이드, 자 8번마 바로가 정도만 여러분께 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마필 4번마 더스타즈, 그 다음에 핑크블레이드, 바로가 요 세 마리의 마필은요 현장에서 언제리 꼭 가져가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세 마리 중에는 충마가 없습니다. 충마가 없고, 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야간 경마라는 거, 금요일 이제 부산 구경주 이제 발주 시각이 8시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딱 맞추면 해가 똑 떨어져요. 해가 똑 떨어지면서 어떤 놈이 가장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 그게 메인 승부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때리고 받치고 뭐 배당까지 뭐 충분히 엮어갈 수 있고, 뭐 충마만 언제기니 자신감 있게 안고 들어간다라면 뭐 적중은 뭐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메인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야간 경마의 특성에 맞는 들어보니까 역시 앞에 가는 말이 아닌가 싶고요. 강마를 놓고 갬블을 걸겠다, 연정의 내용이었고, 근데 야간 정마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취입 타이밍을 잡기가 좀 불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기승 경험상으로? 일단 그 취입 타이밍을 잡는다,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4코너 돌아가는 시점, 이 4코너 이렇게 쑥 돌아가는 시점에서 전광판에 앞에 이제 전광판에 이제 전광판이래, 뭐라 그러죠? 아무튼 배당판 말고 반대편에 있는 거, 관람석 위로 조명이 쫙 켜집니다. 그 4코너를 돌아가는 시점에서 그걸 의식하지 않는 추임마가 있는데, 그 불빛 때문에 주춤하는 의식을 하는 그런 마필들이 있어요, 추임마들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모래가 튀고 이제 막 추임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망사가면을 하고, 이제 기수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빛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시야가 갑자기, 우리 보통 터널 들어갈 때나 터널 확 나왔을 때 갑자기 환해졌을 때 시야가 갑자기 좀 안 보이는 듯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경주 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임마가 한 템포 늦었을 때는 뭐 한 반마신 정도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자체의 특성, 조명 때문에 그런다. 그렇죠. 기수가 뭐 거리 감각을 좀 잡기가 좀 어렵다거나 뭐 그런 건 없고. 감각을 잡기가 어려운 게 안 보이니까. 당연하다 그거는. 예, 그건 안 보이니까. 거기까지 아무튼 구경주 원정이가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였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400에 2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박 소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준 메인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8번마 퀸트하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배당이 될 것 같은데, 조교가 굉장히 좋아요. 아까 오전장에 이제 나왔던 이제 당대 알파랑 병합을 하는데, 김동현 기수가 직전 경주 너무 못 탔습니다. 발주에서 이제 완전히 뭐 앞방 뒷방 막 옆방으로 막 다 방해받고, 직선주로에서도 걸음이 나오는데 또 앞에도 진로가 막히다 보니까 김도현 기수가 이제 경주 자체를 아예 좀 포기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뭐 걸음 자체는 조금 더 나와 있을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뭐 다실바로 안정이 교체가 됐고, 뭐 지난주에 출정 예정이었는데 계속 조교를 한 주 더 밀어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고, 자 8번마 퀸트하츠가 직전 경주 아쉬웠던 모습, 그리고 강했던 상대의 어떤 모습, 이번 경주는 배당 마필로 충분히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퀸트하츠. 야, 저는 마지막 경주를 좀 꼬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안고 갈 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5번마 실버 클래식입니다. 자, 1군에서 뛰다가 강급대 내려온 말입니다. 5월 달부터 강급돼서 두 번의 경주를 치르고 있는데,
지난 6월 9일 경주는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집에서요 출마 투표에서 떨어질 것을 당연시하고 훈련을 아예 안 해버렸습니다. 떨어질 텐데 뭐하러 훈련하냐. 근데 덜컥 붙어버렸던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몽땅이도 무거웠던 상태에서 무의미한 경주를 치렀던 게 이번 실버 클래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사토시하고 찰떡 호흡을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2군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세 번째 경주인데요. 이번 실버 클래식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10경주를 방송 준매인으로 박 소장이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는 축 잡고 구멍수가 늘어나도 배당까지 더해서 한 3방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준비를 했었는데, 또 우리 원정일 위원이 8번막 퀸투하츠까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장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좀 물고 튀는 끄는 습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선행은 안 가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따라갔을 때 힘한 배가 그림같이 된다면 물론 배당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박 소장도 놓치지 않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7번만 무조건 원더풀은 여기서 그냥 괜히 흠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선행을 그냥 아주 쉽게 나갈 수 있는데, 그 안쪽에 대가리 팔렸던 인권이 말 인디언 킹이라는 마필한테 자꾸 너 선행 가라고 계속 양보를 해줍니다. 근데도 인권이가 못 갔죠. 그리고 이제 따라가서 결국 이제 대가리를 쳤는데, 이번 경주에서 3번만 원더풀 투데이 안쪽 빠른 말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걱정 없이 따라가도 문제 없고요. 결국 직전에도 제가 무조건 원더풀이 어떻게 말을 타느냐에 따라서 백마인 인디언 킹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인디언 킹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후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 그림, 그러니까 7번이 앞선을 죽이는 그림, 또 살려두는 그림, 두 가지 다 해도 막권 3방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7번 놓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끝장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장승부예요? 준매인 마지막에. 승부 아니에요? 끝장 준매인 승부. 토요일 경마예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끝장승부. 누가 끝장승부란 말을 많이 쓰는데 쓰더라고요. 누가 썼더라. 끝장승부. 자, 아무튼 네. 그건 그렇고 정복조 준메인 승부입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마지막 경주 방송 준메인 승부로 7번마 무조건 원더풀을 인정을 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마무리 지시고 경마장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6월 30일 금요정마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토요정마에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